신한은행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상품이 참 묘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1금융권에서 하는 일수 같고요. 어찌 보면은 좋은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른 은행에서도 이 비슷한 상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소상공인 그 대출이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하신 소상공인 분들만 보세요.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름은요, 소상공인 상생매일 땡겨드림 대출이에요. 이게 신한은행인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께서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왜냐면 신한은행이 되게 새로운 대출이에요. 이게 되게, 보세요. 이름이 매일 땡겨드림입니다. 이거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대상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땡겨요에 입점한 개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왜 신한은행에서 이 땡겨요에 입점한 그 소상공인만 해주느냐 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땡겨요는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 신한은행이 만든 어플입니다. 이게 땡겨요를요, 신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사 상품을 운영하는 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제 매일 땡겨드림 대출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1단으로 떨어져요. 1단으로. 그러니까 1단으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니즈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나온 신한은행의 그 소상공인 대출인데, 대출 한도가 최대 이제 3천만 원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한 번에 딱 3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최대 300만 원씩 끊어서 줍니다, 이게. 그래서 본인의 그 소상공인들의 일 평균 매출을 분석하고 거기에 80% 한도로 해서 월 최대 300만 원 이하로 해서 매일 지급하는 거예요. 매일. 이자는 5.74에서 최대 8.99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무슨 일수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출이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최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는 딱 얼마 해갖고 탁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기가 있고 쭉 가는데, 이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이긴 한데 이거를 하루에 끊어씩 주는 겁니다. 하루에 300만 원 이내로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300, 화요일날 300 이런 식으로. 갚는 것도 매일 나눠서 갚아요. 자, 보세요. 평일, 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 매일 동일한 지급을 해요. 대출금 실행하고 나서요. 실행일 3영일 후에 이제 중도상환 해약금 없이 연결계좌에서 자동 상환하는 구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월요일날 대출했으면 3영업일이니까 화, 수, 목요일날 내가 월요일날 대출 받은 거를 목요일날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환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 일수 같아요, 일수 느낌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이런 상품이 없었거든요. 매출액 감소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되더라도 그렇죠. 대출 상환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최대 10영업일 동안은 1단위 자금이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돕는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는 월요일날 대출했으면 목요일날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못 갚아. 그래도 일단은 최대 10영일 동안은 계속 나눠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신한솔 대출 상품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 있죠?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주의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찌 보면 좋고요. 어찌 보면은 약간, 글쎄요, 이게 약간 일수 같은 느낌인데, 뭐 1금융권에서 하는 일수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일 단위로 자금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예.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일 단위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니즈가 있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나온 것보다 보니까 일반 분들보다는 정말 하루 갚아서 나는 이제 오늘 하루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 쓰고 바로 갚아버리면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중도산 순수가 없으니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정말 급할 때 쓰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좋은 건지는 일단 장단점을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맞으면 이제 신한은행의 대출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금융권이라는 거는 참 장점이죠. 이자도 일단 최저가 이제 5%짜리니까. 하지만 이제 3영업일 후에 이제 바로 상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오늘만 당장 돈이 없고 내일이면 돈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는
신한은행 1금융권이니까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되게 새롭거든요. 이게 원래 예전부터 나온다고 출시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언제 나오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출시가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나왔구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런 정보도 알려드려야 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래 그럼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 하지만은 좀 저희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급하지 않는 이상은 안 쓰시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전 해요. 아시겠지만은 3영일 후에 상환이 돌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분들 그리고 내일이면 내가 돈이 있어 갚을 이게 있어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려요? 제가 뭐 신한은행에서 돈 받고 하는 뭐 방송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는 거죠. 막 좋다고만 하잖아요. 그런 방송들은 막 돈 받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단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진짜 저는 좀 되게 뭐라 할까요? 그냥 와 이젠 별의별 대출이 나오네. 별 대출도 다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에서 뭐 신한은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소상공인 분들이 어렵다는 거를 전 반증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야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로 급하면 이 은행들이 은행이 손해보는 짓 절대 안 하거든요. 은행들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한 거지. 소상공인들의 그 간절함. 지금 힘들다라는 거를 그거를 잘 본 거예요. 그 니즈를 파악해서 야 이런 대출도 나온다는 거. 하지만 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땡큐죠.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니까 말씀드리겠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주의점 말씀드렸고요. 이 상세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대충 말씀드렸고 이제 좀 깊게 알고 싶은 분들 난 이거 좀 필요한데? 나는 이거 나한테는 괜찮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름은 매일 땡겨요 대출들 이거 제가 실제 그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 가서 캡처한 겁니다. 이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연 5.74에서 연 8.99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천만 원 한도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언제든 여기 볼까요? 오늘 매출 없어도 내일의 자금은 든든하게 해서 하루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한도 내에서 매일 대출해 드린다. 주말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대면 상품입니다.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상황에 맞게 잠시 대출을 멈추거나 다시 실행하는 것도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정 방문 없죠. 그래서 바로 대출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고 절차를 보여드리는 건데 뭐 이게 비대면 대출이다 보니까 바로 그냥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 한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약정서 확인하고 정상 계좌 변경 확인 후 매일매일 대출금 받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제가 아까 들었던 이 상환 프로그램인데 보세요. 월요일날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갚는 겁니다. 이게 상환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월요일에 받은 대출을 목요일에 상환한다. 그래서 이게 대출 받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가 오늘 당장 일이 꼬인 거야. 뭔가 일이 꼬여서 당장 낼 돈이 없는 거야. 근데 내일이면 내가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거겠죠. 그럴 때 쓰는 거고 토요일, 일요일, 뭐 공휴일 상관없이 대출이 나온다는 거.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아마 다른 은행에서도요 비슷한 상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신한은행 쪽에서 와 이거 잘 돼 그러면은 다른 은행에서 분명히 이런 비슷한 상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이렇게 대출 끊어서 주는 거는 진짜 소상공인분들의 그 어려움을 진짜 잘 파악했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 들고, 그 소상공인분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또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여정은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공부 스터디이고요. 매일 밤 8시인데, 예를 들어서 좀 급한 거는 빠르빠르 알려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경제평론가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뭐 프로필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정보, 뭐 이상한 정보 안 드립니다. 다 공문 중심으로, 공공기관 공문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셨죠? 네, 제가 밑에 보면은 요 자막을 달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욕먹어도 한다. 예,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의적인 표현인데, 첫 번째는 신한은행이 사실 어찌 보면 일수잖아요. 근데 물론 금리 낮은 일수. 예, 이제 5%짜리니까 최저. 그래도 뭐 좋죠. 금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좋죠. 뭐. 근데 어찌 보면 매일 상환이 돌아오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조금 뭐 느낌이 일수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신한은행이 근데 어려우신 소상공인 분들, 그런 분들,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라 자금이 잠깐 꼬였던 분들을 위한 이제 상품이다 보니까 아마 자칫 오해하면 또 욕도 먹을 수 있는데, 신한은행이 욕먹을 각오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썼고요. 두 번째의 의미는 저의 얘기입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로 대출만 알려준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제가 알려드린 대출이 다 정책자금이거든요. 이제 정책자금에 그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정책자금. 그러니까 뭐 정부가, 중기부가 매달 나오는 그 정책자금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저번에 소개했었는데 막 그런 것만 알려준다. 그래서 근데 저도 사실 진짜 정책 자금이 대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예, 그렇다고 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라는 거는 정보가 빠르신 분들이 빨리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 자금이라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려요. 저도 막 이렇게 진짜 손실보상이나 뭐 이런 거, 소급 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막 정부가 뭐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나오진 않고요. 지금 그런 소식이 없고, 무엇보다 거짓 정보를 전해드리기 쉽습니다. 싫어요. 그러니까 막 제목은 막 진짜 뭔가 정부가 지원할 것처럼 복지 정책이 나온 것처럼 하지만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알면서 제가 여러분께 유튜브로 전해드린다? 그거는 정말 저는 그게 힘들거든요.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발표한 것만, 정책자금밖에 없거든요.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정책자금밖에 없어요. 다 대출이야. 다 대출. 뭐 말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진짜 뭔가 지원금 나오면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정보라든 유튜브 가보면 아시잖아요. 지원금 나온다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 진짜 뭐야 이거 막 이런 게 다, 아니 일단 정부가 돈을 안 푸니까 정부가 뭐 지원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요 중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한은행도 그렇고 저도 오늘 또 하필 또 오늘 얘기가 또 신한은행에서 새롭게 나온 또 대출 얘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 욕먹어도 한다. 제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 그냥 웃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진짜 저도 빨리 조만간 진짜 소상공인들을 좀 웃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정보들만 좀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들 계속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되게 묘한 느낌이에요. 별의별 게 다 나오네 이런 느낌이었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로 뭐 도움되는 정보들은 다 모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맨 마지막에는 또 우리끼리 또 하는 얘기, 그죠? 우리 여정 가족님들 또 저 사는 얘기, 뭐 여러분 사는 얘기 이렇게 좀 스토리 하면서 같이 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만간 이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KTV 정부 방송이잖아요. 정부 방송 가서 또 이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또 얘기하게 되고요. 요즘에 이제는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떻게 불똥이 튀겠죠, 분명히. 저는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더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이젠 크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나마 좀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금리를 높여야,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일단 금리를 이제 2번 남았거든요. 둘 중에 한 번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미 예고한 상태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다음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금리를 못 올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불안성이 커지거든요. 금리를 높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이 상태에서 동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높였으면은 진짜 경기가 완전 더 위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는 보셔야 되겠고, 다만 대출 금리는 올라갑니다. 대출 금리는 지금 은행들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높이고 있으니까 우대 금리를 줄고 있습니다. 아주 뭐 핑계 좋죠. 은행들 입장에서는 핑계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출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너무 커지니까 쪼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은행 쪽에서 압력을 줍니다. 그럼 은행들은 그 핑계로 뭘 하냐면 우대 금리를 이제는 줄이게 돼요. 우리가 대출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은행의 그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서 일단 가상금리를 더하죠. 그 다음에 우대금리를 이렇게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대금리를 줄임으로써 대출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출금리가 세지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덜 받게 되겠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모습인데 옳지 않죠. 진짜 대출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기준금리가 동결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금리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분위기도 아셔야 돼요. 뭐 언론에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했다, 뭐 기준금리 뭐 더 이상 안 올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금리가 시장금리,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대출금리겠죠. 정말로 지금 어렵다 보니까 그럼 대출 금리가 낮아지나 보다, 이미 내가 받았던 대출도 낮아지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절대 은행은 손해보는 짓은 안 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합뉴스라든지 YTN이라든지 뉴스 보도 채널 가갖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제 은행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아마 저를 싫어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팩트니까. 그게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여정님이 얘기하시는 전에 얘기하는 정보 말고 이렇게 후에 우리 여정가족님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이게 더 좋다고 댓글에다가 막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필요하신 분들 위한 정보는 먼저 드리고요. 또 이렇게 남아서 또 우리끼리 또 어차피 앞에만 보시면 돼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만 보시고, 이 뒤쪽은 이제 우리끼리 자유롭게 또 얘기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또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또 오늘도 외치면서 우리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요,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씨가 돼요. 말이 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게 또 진짜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의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